신이 준 가장 큰 선물 석유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투입해 경쟁적으로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중동 국가들이 있습니다. 두바이의 상징 부르즈 칼리파가 세계 최고층 빌딩의 영광을 가져가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보다 173m 높은 제다타워를 짓고 있고, 그럼 우리도 다시 짓지 뭘 하면서 이보다 300m 가까이 높은 크릭타워를 계획 중인 두바이까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는 죄다 중동에 있습니다. 현재 중동은 마천루 박물관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석유 매장량 기준으로 중동에서 꼴찌인 카타르에는 감히 두바이도 사우디아라비아도 건축 난이도에서만큼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극초 난이도의 건물을 지어뒀습니다. 이를 설계한 건축가도 이게 지어질 수 있을까라면서 의구심을 품었던 건축물이지만 한국의 한 건설사가 7년 반에 걸친 노력 끝에 당당히 완공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네덜란드 심리학자 디데릭 슈타펠은 실험을 통해 인간의 비교 행위는 본능적인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고 일부러 깎아내리고 성과를 비판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며 자만감이 생기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나 격려해줘야겠다는 묘한 승리감에 도취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의 주인공 카타르는 좀 특별한 구석이 있습니다. 구글어스를 켜두고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악의 축이라고도 불리던 이란이 있고, 중동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부유한 중동 국가의 상징처럼 불리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국가 사이에 낀 카타르라는 국가는 그 면적이 한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타르는 국토 면적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지만 카타르는 보통의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란의 질투를 느끼거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랍에미레이트를 일부러 깎아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이 열등감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더 멋진 경쟁 상대가 되기로 한 것이죠. 적어도 건축 분야에서는 그렇게 경쟁 상대가 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27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는 카타르 국왕 옆으로 헐리우드 배우 조니 뎁, 가수 빅토리아 베컴, 전 맨유 감독 솔샤르까지 전 세계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성대한 박물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보통 박물관 개관식에 국왕은 물론 헐리우드 및 영국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참석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카타르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카타르 국립박물관 개관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그런데 그 박물관의 모양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마치 장미를 본떠 만든 것처럼 상당히 특이한 형태를 보였는데, 이 건물이 바로 7년 전 이 박물관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건축가조차도 의구심을 품었던 카타르 국립박물관입니다. 전세계 내로라는 건설 회사들도 함부로 입찰에 참여하기를 꺼렸을 만큼 초고난이도의 건축물인데 공교롭게도 한국의 현대건설이 완성시켰습니다. 그럼 카타르는 어떻게 이렇게 장미를 닮은 건축물을 짓기로 한 것일까요? 시선을 193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카타르는 걸프만 서쪽 해안에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서 뻗어나온 반도국으로 서부 해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동쪽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오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영토 면적이 고작 대한민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눈꼽만한 중동 국가죠. 옆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전을 개발해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을 때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번성을 불어 눈으로 바라봐야만 했었습니다만 1939년 드디어 카타르에도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목이나 페르시아만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진주 채취가 주산업이었던 카타르에 드디어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산유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기쁨도 잠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유전이 있어도 함부로 뽑아 올릴 수 없는 10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1949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상업적 규모의 석유를 뽑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유전이었지만 카타르는 그동안 열등감에 시달리던 국민들과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인구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작은 유전이지만 꽤 많은 돈을 끌어모았고 이를 사회 인프라 부문에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1983년까지 6천 가구의 주택과 학교 및 병원이 무료로 공급됐고 복지 및 무보험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2021년 기준 1인당 명목 GDP 세계 10위,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4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카타르의 행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71년 이란과 카타르 사이의 페르시아만에서 해저가스전이 발견됐죠.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10%가 매장된 세계 최대 규모의 노다지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로 뽑아 올리지 못하다가 1990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석유 못지않은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으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는 그동안 쌓인 열등감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물쓰듯 펑펑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카타르 왕실은 깊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남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많은 천연가스와 원유를 보유했지만 카타르를 상징할 만한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이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버즈 알라라비니, 부르즈 칼리파니 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사우디는 두바이보다 더 높은 빌딩을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카타르에는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건축물이 없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의 국왕은 전세계 미술품 시장 파워 넘버1을 자랑하는 알마야샤 공주에게 박물관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1년에 1조 원 이상을 미술품 구매에 사용하는 큰손으로 군림하는 만큼 예술적 감각이 상당하다고 알려졌는데, 그는 카타르의 상징이 될 국립박물관을 세우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을 초청합니다. 장 누벨은 프랑스 출신의 비정형 건축물의 대가로 전통적 한계를 벗어나 혁신적인 건축을 시도하는 인물로 프랑스 파리의 까르띠에 재단의 현대박물관, 케브랑리 박물관, 아부다비의 루브르 박물관,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구스리 시어터 등이 모두 그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마야샤 공주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건축물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죠. 공주의 요청을 받은 장 누벨은 그때부터 카타르를 상징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카타르 곳곳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사막을 터벅터벅 걷던 그의 눈에 신기한 모래덩어리 하나가 띕니다. 그리고 카메라 셔터로 정신없이 모래덩어리를 찍은 후 공주에게 사진을 보냅니다. 이렇게 설계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국립박물관의 외형 디자인이 결정됐죠. 그가 그날 사막에서 발견한 것은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이는 해양사막 국가에서 드물게 등장합니다. 모래에 갇혔던 바닷물이 뜨거운 사막 열기로 증발하면 침전물이 남는데, 이 해수가 증발하면서 일정량의 모래를 끌어안게 되죠. 이 모래들이 모여 다른 미네랄과 섞이면서 하나의 장미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만큼 기이한 현상인데, 장 누벨은 그날 사막에서 이 장미를 본 겁니다. 그래서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장미야말로 카타르의 스토리와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에 외형 디자인에 차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건축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이 장미 모양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장 누벨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최소 10년 이상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완성된다면 금세기 최고의 걸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실제로 카타르 박물관청이 전세계 건설업체를 상대로 발주했을 때도 글로벌 건설회사 5곳밖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700억 원짜리 공사에 당당히 현대건설이 선정됩니다. 이미 현대건설은 1970년대 카타르에 진출해 도하 호텔을 비롯해 회의센터, 라스라판 프로젝트, 비료공장, 하마드 메디컬시티, 루사일 고속도로 등 굵직굵직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는데, 이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카타르를 잘 아는 현대건설이라는 이미지가 결정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공사가 시작됩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기초공사는 그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이 단 하나도 없는 건물 전체가 곡선형이었고, 꽃잎이 겹치고 휘어진 곡선을 어떻게 구현시키느냐가 상당히 어려웠죠. 이에 현대건설은 철골 구조로 장미 모양을 우선 구현한 후에 공장에서 자체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하나씩 붙여나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현대건설이 꽃잎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원판이 316개, 그리고 이 316개의 꽃잎을 위해 76,000장의 콘크리트 패널을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채택했죠. 크기도 모양도 그 어느 것도 같지 않은 이 패널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 콘크리트 틀이 3,600개였고, 자칫 하나라도 정확한 자리에 조립되지 않으면 공사가 완전히 뒤틀리기 때문에 각 패널에 바코드를 부착했습니다. 즉, 바코드를 찍으면 어느 원반이 몇 번자리로 가야 하는지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패널은 두께가 고작 5cm로 아주 얇았는데,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뼈대, 즉 철근을 넣어 강성을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곡면 구조에 철근을 휘어서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유리 섬유를 섞어 강성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패널 하나하나는 그리 무겁지 않았지만 76,000장의 무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 무게가 3,000톤을 넘었는데, 가벼워 보이는 꽃잎이지만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실 콘크리트보다 가벼운 외장재를 쓸 수도 있었지만, 모래로 만들어진 장미의 느낌을 생생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모래색을 입혀 완벽한 모래 장미를 구현했습니다.
공사는 확실히 고난이도였습니다. 중동지방 특유의 찌는 듯한 더위는 공사 인부들을 괴롭게 했고 더구나 4,000명에 이르는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등 다국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우면 현장을 이탈하거나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죠. 이 인부들을 데리고 각 200kg이 넘는 패널을 조립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모됐습니다. 첫 패널 완성까지 무려 4달이 걸렸으니 얼마나 고난이도의 공사인지 감이 오시죠. 높이를 높이자면 얼마든지 가능했고 길게 만들자면 얼마든지 길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직선이 단 하나도 없이 곡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입장에서도 기술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훌륭한 도전이기는 했으나 해도 너무 어려웠죠. 이에 현대건설은 이제껏 전 세계 그 어떤 건설 회사도 시도하지 않은 3D빔 기술을 도입하기로 합니다.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이 기술은 건물의 생애 주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즉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생애 주기 동안의 에너지 소모량 및 설비의 교환 시기 등등 각종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대건설은 세계 최초로 3D빔 기술을 건축 전 과정에 도입했는데요. 현장 직원들은 3차원으로 그려진 건물 모형을 통해 설계 도면의 오류를 미리 파악하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했죠. 또한 시공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건물의 3분의 1 크기의 사전 건축물을 제작한 뒤 4개월간의 품질 테스트를 거쳐 기술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오차 없이 완벽한 건물이 탄생했는데요. 공사기간 7년 6개월,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던 건축가의 예상을 뒤엎고 정확히 7년 6개월 만에 완벽하게 성공해냈습니다.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할 만큼 보는 것이 기적인 사막의 장미. 만들어진 후에도 수분이 닿는 순간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리는 이 사막의 장미는 현대건설의 손에서 영원한 사막의 장미로 태어났고 박물관을 보는 이들은 모두 이 건물을 보며 소원을 빈다고 하죠.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인간의 상상으로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장누벨은 이 건물을 두고 유토피아적 건물이라고 자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차원 속에서 전시물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공간인 것이죠. 현대건설 창업주 정주영은 지난 1973년 이란의 동원훈련조선소 건설을 시작으로 중동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라크로, 리비아로, 쿠웨이트로, 아랍에미레이트로 진출하면서 중동에서 세계적인 종합건설사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을 카타르에 완성시켰습니다. 과연 이 성공은 한국 기업들에게 제2의 중동 건설붐을 선사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